안녕하십니까.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송호영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좀 풀어주는 시간. 사실 보드라운에서는 김민님 안녕하세요. 보드라운에서는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장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운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신점과 이제 뭐 저희 점집이냐 아니면 철학관이냐 뭐 장명소냐 이러셔서 좀 저는 그 신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보드라운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점 보신 적 있으세요? 신점은 마찬가지로 신이 점을 봐주는 거거든요. 네, 리기누님 안녕하세요. 네, 신점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혹시 이제 박수나 무당이라고 하거든요. 뭐 제자라고 하는데 이제 남자는 박수, 뭐 여자는 무당이라고 하시고 뭐 그분들이 뭐 동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장군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건데 이제 신점 이런 겁니다. 그 귀신을 접신해서 그분들이 다른 차원에 있는 그 부분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현대 생활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제 신내림을 받을 때 안 받으면은 신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 아프게 한다거나 자녀들을 좀 힘들게 한다거나 일이 안 풀리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신내림을 받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접신을 하게 되면 뭐 할아버지든 여러 가지 뭐 할머니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 신을 받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그게 투영돼 보이는 거예요, 확실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을 쳐주기 때문에 그걸 신점이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그 신점을 통해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귀신들도 보기도 하고, 막 흉가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인당이 열려서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신이라고 해서 내 몸에 이제 주인이 돼서 잠깐 와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떨어져 나가 있고요. 또 내가 이제 기도를 드리거나 하면 들어와서 이제 봐주는 겁니다. 신점이라고 해서 신들이 점을 봐준다. 이행수님 안녕하세요. 근데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신내림을 받게 되면 굉장히 신통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맞추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성우님 안녕하세요. 한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인간 사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솔직한 말로 좀 이렇게 마음도 많이 동요되고 흔들리고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점이 점점 좀 안 맞게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이 많이 왔을 때는 김경 원장님 안녕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그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면요 약간 좀 변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마음의 감정이 많이 요동을 쳐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신이 나한테 잘 들어오지 않고 탁기가 생겨가지고 신점이 잘 안 맞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자꾸 사람들이 욕심이 더 생기니까 구술해야 한다, 뭐 부적을 붙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보시면 계속 수행하고 기도드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분들이나 좀 신기가 여명한 분들은 계속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빌고 막 그러잖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탁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계룡산도 가서 수행도 하고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고 막 무료로 봐주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탁기의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점을 가끔씩 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또 하나 그 신이 들어왔을 때 그분은 뭐 강령되어서 뭐 장군신이나 뭐 동자신이나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고객님이 왔어요. 근데 고객님이 막 원진살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내공이 있는 사람이면 신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힘을 가지면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막 몇십 년 동안 뭐 수행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신 분들은 가끔씩 막 예수쟁이 막 안 읽는다고 이런 말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전혀 이걸 딱 막아버리는 것도 있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원이 높으면
그 높은 차원에 있는 신들을 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찔이라고 하는데 좀 나쁜 마음이 생기면 또 신이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 사람 봐가면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막 안 좋은 마음이나 욕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안 맞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이제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에 따라 계속 구슬 요구하고 처음에 좀 잘 맞췄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 부적을 쌓고 이런 말로 자꾸 현혹하게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아닌 실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냐, 이제 신기가 떨어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거나, 산에 가서 빌거나, 두 번째 역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역학 공부하는 건데 그건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설명할 건데요. 역학을 공부해서 그걸 역학점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맞추는 거죠. 그런 것들도 방법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학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역학점은 주역이 시초고요. 역학점의 시초는 주역이라고 합니다. 뭐 동양학에서는 사주나 타로나 뭐 점성학이나 이런 게 있지만, 약간 그런 부분보다도 동양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학들부터 해서 사주, 명리, 팔자를 보는 거, 기문둔갑, 자미두수, 매화역수, 구성학,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치는 학문들이 많고요. 흐름을 보는 학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역은 5천년 전에 나왔고요. 테이 보키씨가 8쾌를 만들어서 건, 태, 이, 진손, 감, 간, 건 해가지고 8쾌를 만들었고, 이 8쾌가 무국8쾌도라 해서 맨 처음에 무국에서 시작돼서 음과 양이 나오고, 음과 양이 또 태양, 소양, 소음, 태음 이렇게 4개로 갈라지고, 이게 이제 아까 심해 건태, 이, 진손, 곤 이렇게 8쾌로 나눠진 거예요. 무국 8쾌도 이런 겁니다. 테이 보키씨가 8쾌를 만들고, 주공이 이런 거 좀 넘어가고, 마지막에 공자가 만들었는데요. 역학이라는 건 뭐다? 역은 뭐다? 변한다 이 말입니다. 도마뱀이 변함을 사계절에 따라서 변하고 주변 환경 때 변하는 거를 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항상 그 변화, 태양이 뜨고 달이 지고 이런 변화를 말하는 변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공간을 통해서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명의 변화, 그 다음 기술의 변화, 이런 변화를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왜?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런 끊임없는 변함에 있어서 변하려고 하는 성질과 달리 또 하늘과 땅은 항상 존재하고 있죠. 물과 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 감리, 이게 뭐냐? 하늘과 땅이 있고 물과 불이 존재하는 거를 태극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역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을 이야기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은 세상의 이치를, 변함의 이치를 학문적으로 규명했다고 하고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은 육효라고 하는 학문과 구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쓴 거죠. 그래서 막 하늘에 제사를 드려서 막 바람이 불게 했다. 옛날에는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는데, 이게 발전됨에 따라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바람이 불 것인지, 언제 내가 전쟁을 할 것인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전쟁이나 아니면 농경사회 때 농사를 짓기 위한 부분을 가장 잘 활용했던 게 주역을 통해서 썼던 육효라든지 역학점이나 이런 주성학이라고 하는 역학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적백대는 좀 엄청나게 승리로 이끌었죠. 실제로 이순신 장군님도 육효의 대가라고 해요. 왜 백전백승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매 순간 점을 치는 거예요. 점 친다는 건 아까 치는 신점이 아닌 역을 이용한 변화의 쾌상을,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런 역학을 치는 점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역학이라는 건 이제 과학이라는 겁니다. 이상형님 안녕하세요. 김범님 안녕하세요. 이런 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뭐예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이런 게 많은 부분이 발달됨에 따라서 칼 융이나 아니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역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 주역 안에는 역학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들,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학, 기문둔갑, 자미두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학적 설명이 되다 보니 저한테 오시는 분들, 왜 제가 저 잘 맞추는 거 아니고요.
그냥 세상을 펼쳐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점이 어떻고, 오늘 일진이 어떻고, 오늘 시점이 어떻고, 오늘 문서기약은 하면 어떻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매 순간 시와 흐름을 따진다는 것. 그게 역학점이라고 하고요. 이 역학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신점은 하늘이 알려주는 거다. 신이 알려주는 거다. 근데 신의 종류가 많다. 그 신의 레벨에 따라서 뭐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면은 그 신이 떠나가서 이제 잘 안 봐지게 되고 안 보게 되면 자꾸 기도를 드리거나 계룡산 같은 데 수행을 해서 그 탁기를 흐르게 하면 다시 오기도 한다. 이런 게 신점의 특성이고 저 같은 사람은 역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철학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역학을 쓰는데 참고로 사주명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죠. 연, 월, 일, 시에 따른 생년월일을 확인해 생년월일 시분을 확인해서 그 시간에 따른 그 사주 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주자에 이제 네 가지, 네 개, 넉살에서 사주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고요. 걔는 점을 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팔자의 흐름, 성향, 성격, 대운이 언제 온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제가 좀 더 깊이 하는 거는 이제 뭐 구성학이나 주역을 써서 이제 이 사람을 생각을 떠올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면 그 시간점을 치는 거예요. 시간점. 점이라는 거예요. 선을 보는 게 아니라 점을 찍는 거예요. 딱 타겟팅을 해서. 그래서 걔를 찍어내서 답을 찾아 드린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전 장명가인데 장명으로서의 학문이 한계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역학들을 공부를 다양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치는 학문이다. 점을 찍어서 치는 학문이 역학점이다. 근데 정확도가 왜 놀랍냐? 주역이라는 게 왜 칼융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공부를 했냐면요. 이 모든 삼라만상의 흐름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거고, 이게 우주의 원리, 행성의 원리, 시간의 원리, 흐름의 원리가 다 이 주역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점은 뭐예요? 시전자, 이 시공간을 이용하는 이 시전하는 사람의 마음 수양이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질적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고객님들이 이제 와서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좀 좋은 답이 나오면 말씀을 해드리는데 좀 안 좋을 때는 답을 안 드립니다. 왜? 그 답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시공간에서 그걸 선택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행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에 좀 실력 있는 분이 있으면 물어봐서 좀 확인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역학점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불안해서 치지 마시고요. 역학점을 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살 때 항상 미래는 불확정성의 원리,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의 습관은 지금 나의 미래를, 현재를 만들어내고요.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은 미래를 또 새롭게 매 순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정 지은 게 참이냐 거짓이냐, 나쁘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가깝냐 아니냐를 좀 미리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송재현님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는 뭐냐면 과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세요. 당신의 의식적 그 차원은 당신이 주인공이고 당신의 영혼의 그 답은 이미 알고 계세요. 사실 저는 그 영혼의 무의식을 읽어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 과신하지 말고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근데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점을 안 치고도 그 직감이란 게, 그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하늘과 연결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학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의식적인 부분을 같이 융합해서 믹싱을 해서 이제 좀 그 사람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자립심 있게 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매 순간 결정을 하실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소중한 감사함을 느끼시면 되고, 주변 분들에게 관계성을 잘 하세요. 자,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우주가 바뀝니다. 그쵸? 그리고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도 뭐예요? 우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있죠. 그 사람은 대화법을 통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알게 그 우주를, 즉 그 의식적인 석장을 깨우치게 해줬잖아요.
그럼 뭐예요? 깨우치면 우주가 확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저한테 오시는 고객님들이 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 답변을 통해서 우주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세 가지 다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인복이라는 거는 먹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하는 것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방송 중에 뭐예요? 자,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답이 숨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사람에 관계된 곳, 곤쾌. 자, 곤이라고 하는 주역에서 곤이라고 하는 쾌가 있어요. 딱딱딱딱 세 개씩인데 갈라져 있어요. 얘는 뭐냐면 뭐랄까, 사람, 일복, 동료, 어머니, 모성, 부드러움, 낮은 자세, 겸손, 그 다음에 요식,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다 숨어 있는 거죠. 일도 포함되고, 어머니의 같은 마음에 포함되고, 그다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도 포함되고, 음식도 포함되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선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 되고, 내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선 내 일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황성수님 안녕하세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뭐다? 자, 이런 역학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과학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지금 시간이 5시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 밑에 있는 해석은 보지 않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대한 일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7시, 그러면 17시로 바뀌었죠?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질문하는 거에 대한 쾌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일에 대해서, 그죠? 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말했는데, 지금 이가 뭐다? 자, 구성학으로는 이는 가정궁이고 공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는 낮음, 겸손, 부드러움, 일, 음식,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는 뭐다? 관계, 결혼, 계약, 연애,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가정의 흐름이 암이 있고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내 머릿속 생각은 큰 이상과 흐름이 있다. 뭐 이런 각각의 궁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게 진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쾌상이 나옵니다. 자, 이거 송우역 절하는 사람의 이 구궁도고요. 구성학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김문둥갑이라고 해서 이게 다 펼쳐집니다. 이 김문둥갑은 뭐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뭐 귀신이나 운의 흐름이나 방위나 팔쾌나 여러가지 그 풍수까지, 현공풍수라고 해서 원래 일본에서 전해진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다 여기 들어있어요. 형살, 파살, 뭐 암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보시면 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연도별, 상황별, 흐름별, 이런 걸 뭐예요? 자, 보시면 이런 게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학도 과학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신점만이 그게 가능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사주만 보는 분들 안 계시고요. 사주를 몇십 년 동안 보면 당연히 궁극에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사주로 점치는 분 많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구성학으로 점을 치기도 하고 점학이라고 해서 그 순간을 찍어서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역점을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문둔갑을 통해 그 현상을 보기도 하고요. 풍수를 통해서 어느 방향을 가야 하는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귀인이 어느 방향에 나오는 건지, 내가 어느 방향을 피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뭐 얼마 전에 최근은 뭐 제 고객님이 잠 못 자서 어떤 고객님 뭐 귀신 같은 것도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런 과학적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양자 물리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도 규명이 되는 것처럼 이런 역학이 각각의 그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점을 칠 때 방위, 장기, 색깔, 감정, 흐름, 이런 것들의 강점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드라운에서는 똑같은 학문인지라도 좀 더 깊이 있게 과학을 적용해서 우리가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사람의 현재와 현상의 부족함과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역학을 통해서, 다양한 과학적 역학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것. 자,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자, 점집과 철학관들이 많이 뜻을 두지 않으면 많이 망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이제 모든 우리 삼남한상의 과학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과학입니다. 그 과학을 우리가 뭐예요? 참고해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드라운은 이처럼 디테일한 수식화, 구현화, 부채화, 그 다음에 과학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다. 역학을 쳐도 좀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그분의 니드에 맞게 쳐드린다. 하지만 저는 뭐다?
저는 장명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잠을 자고 어떤 언어 행동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방송할 때 보세요. 제가 옷을 거의 청색 위주의 옷을 많이 입었을 겁니다.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의 주파수와 저의 에너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그거를 더 강성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재명 시장님 보면 남색 슈트 잘 입죠? 슈트, 그 남색 슈트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 때 자기중심적 성향,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신점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심 잃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중심을 가지고 확고하게 가세요. 그러면 귀신이 그 확고한 거를 읽어서 그 미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저는 신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나름대로 그냥 역학적 공부를 하고 이 부족한 걸 계속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역학점, 다음엔 제가 디테일하게 하는 구성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앞으로 이름이나 우리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구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몰라서 당했다면, 몰라서 자꾸 흔들렸다면, 몰라서 의지했다면, 이제는 좀 아시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납득하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제가 돕겠습니다. 저한테 오셨다 가는 고객님들 다 일방적으로 설명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가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는 삶,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삶,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게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저 낮은 사람 송우혁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금이네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전중환님 안녕하세요. 네, 끝난 시간에 오셨네. 또 제가 방송 재밌는 내용들 많이 가지고 할 테니까요. 좋은 기회 돼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송우혁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